우리는 어쩌면 상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틀 속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념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조직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행위, 즉 종교활동, 봉사활동, 영화보기, 책보기, 소비하기 등등도 모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 역시 또 다른 상상의 산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일까요?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을 인식하고 태양을 인식하고 땅을 인식하고 공기를 인식하고 주변의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을 인식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고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산물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주변의 실제하는 것들을 인식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사피엔스라는 종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틀 속에 매몰되어 스스로 옥죄는 감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은 사피엔스라는 종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 나아가 앞으로 사피엔스가 나아갈 방향성을 빠른 템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종이 언제 탄생되었는지와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라는 역사 구분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류가 걸어온 길에 대한 설명에 있어 충분히 그 개연성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들의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의미가 무언가를 떠올려 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호모 속의 진화를 25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한 것은 20만 년 전이고 인지혁명이 시작된 것은 7만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무렵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한 다른 호모 속의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특별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혁명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지만 분명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들을 멸망시키고 독보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무언가 특별한 차이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언어의 등장으로 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었지만 언어를 통한 소통성이 증가하였고 그것은 조직력과 함께 협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자는 소통에서 처음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정보의 공유보다는 뒷담화였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이 강하게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지혁명을 바탕으로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을 뿐 아니라 정착지의 이동과 함께 그곳에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대형 동물들을 멸종시켜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존재감도 없었던 사피엔스 종이 다른 종들을 하나하나 멸종시키면서 약육강식의 피라미드에서 정점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가 사피엔스에게는 가장 평등하고 자유스러웠던 시기였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시기는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던 시기였지만 경쟁자는 적었고 먹을 것은 생각보다 풍요로웠기 때문에 많은 노동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피엔스가 각자의 노력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높은 영아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불편한 주거 환경, 여전히 불안한 육식 동물들과
다른 사피엔스 무리와의 싸움 등이 있었지만 분명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또 다른 장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스는 서서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농업혁명이었습니다. 저자는 12,000년 전을 농업혁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일부 동물을 가축화하고 일부 식물을 작물화한 것을 계기로 인류는 서서히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업혁명의 내용들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 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저자 또한 그 책을 많이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많은 동물과 많은 식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동물과 일부의 식물이 인간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것은 그것들만의 특별한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길들여진 것들을 넘어 새롭게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가축이라고 알고 있는 닭, 소, 돼지, 양, 그리고 작물이라고 알고 있는 쌀과 밀 등은 최근의 산물이 아니라 농업혁명 무렵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들입니다. 농업혁명은 분명 사피엔스에게 많은 장점을 주었습니다. 피곤하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며 하루하루 그날의 먹을 거리를 걱정했던 과거와 달리 잉여 생산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착 생활과 잉여 생산물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인구의 증가는 조직과 국가의 형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계급의 구분을 두었고 더 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피엔스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농업혁명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더 큰 족쇄가 되어 삶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의 생활 때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과 더 적은 먹을거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바뀌어버린 삶의 패턴 속에서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과거에 대한 기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변화의 쳇바퀴 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통합의 속도는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